초대받은 리맥스 골드에셋의 이재현 이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저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조지원 부장님께서 아젠다를 몇 개 주시고 선택해서 강의를 해보라고 그러셨는데 부담스러운 아젠다를 고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좀 이제 편하게 들어봐 주시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발표 다 마치고 질의답변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율 높이는 협상 전략, 클로징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 먼저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드에셋 커머셜 6팀장을 맡고 있고 기업 부동산 서비스를 전문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양력은 2011년도부터 한 7년 정도 SK 가스에 근무를 했었고 LPG 사업 영업 마케팅, 전략 기획 이런 일을 했었고요. 2017년도 여름부터는 SK D&D에서 근무를 했는데 SK D&D는 그 SK그룹의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그 신사업 개발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PM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회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했고 30일에 합격을 했고요. 2022년 6월 달부터 지금 골드에셋에 일을 하고 있고 23년, 24년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고 운도 좋게 잘 따라가지고 상을 좀 받게 됐고 홀 오브 페임 작년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거래 사례로는 작년에 이제 재작년 매매 사례부터 해서 서울교원회관, 이태원 ITW 호텔, 인천의 원창동 물류창고 매매 계약을 했고 임대의 경우에는 강남에서 그 신축된 건물 주로 임대를 해가지고 연면적 2,100평 규모의 서호 빌딩, 연면적 4,200평 규모의 BS 타워 임대 업무를 담당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했던 내용들은 여기 제 블로그 맛동산 노트에도 기록이 돼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게 이제 저도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은가 생각하다가 성사율을 높이는 협상 전략이라는 게 어떤 협상이 기술이 아니라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why와 how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협상을 잘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why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고객, 결국은 이제 매도인, 매수인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임대인,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거래가 가능한 범위를 잘 가늠하고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로 연결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Y와 타오 중에서 이제 Y에 집중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매도인의 경우가 많겠죠. 임대인은 어차피 이제 공실이 있는 그 공실을 채워야 하는 Y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인이 왜 팔려고 하는가 그 Y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매수인이 이제 왜 살려고 하는가 그 Y도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Y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경우는 오랫동안 보유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용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실사용 용도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왜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물어보고 잘 파악해 두는 것이 거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키 퀘스천이라고 이제 써봤는데 우선은 이제 매도인의 경우에는 이제 파는 이유를 이제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파는 이유를 잘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왜 파시는 거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 너무 질문이 단답형이 되니까 매각하시고 나서 자금의 용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게 좀 대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각하고 나서 자금을 어디에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급하지 않은 그 매도인도 있고, 뭐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도인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뭐 채무 상속, 이전, 확장 뭐 이렇게 써놨는데, 각각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어떤 그 사유가 있는 매도인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좀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매수인의 경우에는 메인 목적 그리고 이제 원하는 위치라든지 어떤 부동산 뭐 매입하려는 규모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시세 차익용 어떤 뭐 이렇게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려는 어떤 수요보다는 실사용을 하려는 이전하거나 확장하거나 하려는 고객들이 매수 니즈가 좀 높은 편으로 느껴지고 또 이제 그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정한 자본이 생겼을 때 매수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매수자가 왜 매수하려고 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제 매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자금의 여력을 잘 확인하는 게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사옥을 살려고 한다, 뭐 100에서 200억짜리를 살려고 한다, 뭐 200억에서 500억짜리를 살려고 한다, 뭐 그냥 강남에 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작 이제 뭐를 살려고 할 때 이제 자금이 부족한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을 이제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얼마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이 대답을 잘 해주기가 어렵고 자기 돈이 얼마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내가 100억이 있다, 뭐 200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니까 이제 뭐 그만한 거 뭐 한 200억짜리를 매수하실 때 뭐 대출을 얼마 정도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뭐 200억짜리를 뭐 한 70% 대출 받아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 6, 70억 정도는 뭐 사옥에 투입할 여력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뭐 한 300억짜리 사보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금의 이 규모가 구체적으로 조금 파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파, 존 오브 파시블 어그리먼트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협상학 개념이라고 하고 매도자의 최저 조건과 매수자의 최고 조건이 겹치는 범위를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매도인 이건 가격의 이제 차트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매매 가격을 많이 받으면은 베스트 케이스고 매매 가격을 적게 받으면 워스트 케이스가 되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가격의 그 레인지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시장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뭐 매도인의 어떤 뭐 주려는 가격을 초과해서 매수인의 레인지가 있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물건의 가격은 매도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매도인의 경우에는 뭐 누구든지 다 시장 최고가를 받으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가격은 매도인의 가격보다는 언제나 밑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 매도인 쪽으로 이제 끌려가서 비싸게 사는 케이스가 뭐 워스트 케이스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최대한 끌어내려가지고 매도인의 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자기의 베스트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가격의 거래가 가능한 가격의 범위를 살펴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에이전트가 확보해야 하는 영역은 결국은 매도인의 가격과 매수인의 가격이 겹쳐지는 범위를 에이전트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서는 이 에이전트가 거래 가능한 범위를 조금 넓게 확보할수록 클로징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실제 일을 하다 보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맞춰놓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어, 그건 좀 나중 일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매수 고객, 매도 쪽에 일하고 있을 때는 매수 고객을 찾고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가격이 이제 아주 비싼 상태에서는 매수자들이 물건을 잘 보지도 않는 이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마케팅 가격이라든지 실제 뭐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보일 때 그때가 이제 매수인들도 나타나게 되는 그 확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보통 뭐 전속 이런 업무를 의뢰받는다라고 할 때는 매도인 입장에서의 베스트 케이스 정도를 의뢰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베스트 케이스를 기대하고 일을 맡겼는데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범위까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이전트가 매도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가격을 좀 끌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잠재적인 매수인들이 이제 보고 있는 가격에 대한 관점도 매도인한테 잘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객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에이전트가 그 잠재적인 어떤 뭐 시장의 가격이라든지 매수인들의 동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매도인한테 잘 협의하고 전달해 왔다는 전제 하에서는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도인이 협상에 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존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이제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 이제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다르니까요. 같은 블럭 안에 있어도 안쪽에 있으면 다르고 코너에 있으면 다르고 또 한 블럭 뒤에 있으면 다르고 뭐 어디에 가리면 다르고 뭐 어떤 큰 건물 좋은 건물 뒤에 있으면 또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우리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일을 하는 에이전트들은 같은 물건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을 그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소통하는 것이 그 일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라는 거를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본 건데요. 관점과 가격과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 매도인한테는 현재를 제시하는 게 좋고 매수인한테는 미래를 제시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매도인한테 가끔 이제 일하다 보면은 그런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매도인 고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여기가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라 그러면 팔기가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앞으로 엄청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매수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요즘의 시장이 어떻다. 요즘에 이제 지금이 어떻다. 지금 뭐 주변이 어떻다. 뭐 이런 현재를 얘기하는 거는 매도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인한테 미래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그 관점이 좀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도인한테는 현재를 얘기하고 매수인한테는 미래를 얘기한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만나는 고객이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를 보고 내가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지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시면서 걸러서 얘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도 그게 이제 매도인한테는 가급적이면 중하단을 좀 설명해주고 매수인한테는 가급적이면 상단을 설명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최근에 시장이 어떻고 뭐 실거래가가 어떻고 매물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그냥 보면은 이게 막 이제 정보들이 혼란스럽게 이제 펼쳐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도인들은 시장에 있는 최고가 가격을 보고 자기도 잘 알고 내 물건을 내놨고 그 가격에 팔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이제 잘 따져보고 특히 이제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그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잘 따져보고, 그리고 시세의 그냥 합리적인 어떤 거래 그 내용들,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뭐 중단 정도에 있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도 매도인하고 충분히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거래된 그 특이하게 비싸게 거래된 사례가 내게 되는 것은, 내 사례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제 중단 혹은 이제 조금 낮게 팔린 게 왜 그렇게 팔렸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매도인의 거래 가능한 범위를 좀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매수인한테는 사실은 이제 뭐 상단을 설명해 주면서 여기가 뭐 이 정도까지도 되고, 이제 또 7거래가도 그렇고, 이제 매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단의 얘기를 하다 보면 매수인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더 좀 높게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의 가격 범위, 거래 가능한 가격 범위를 이제 위로 좀 당겨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 매도인과 얘기할 때는 그 매수인 관점에 보완점을 좀 얘기하는 게 매도인의 레인지를 넓히는데 결국은 이제 가격을 좀 내려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매수인한테는 이제 그냥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진짜 장점들, 객관적인 장점들을 제시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건물이 낡은 건물,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건물을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매도인한테는 매수인들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요즘에 리모델링 단가도 많이 오르고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한테는 건물은 어차피 고치면 새 건데 요즘에 새로 지면은 건축비가 굉장히 비싼데 조금 고쳐서 쓰면 새 것처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수인 입장의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매도인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지면 돈이 얼만데 이거 고쳐서 쓰면 얼마나 좋냐. 근데 물론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럴 때도 이제 매도인한테는 리모델링 단가도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대화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의 어떤 뭐 오는 동선에 대한 관점도 이게 그 매도인한테 얘기할 때랑 매수인한테 얘기할 때랑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점으로 보면 하여튼 그 매도인한테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매수자한테는 미래를 얘기하고, 가격은 매도인한테는 중단 하단을 얘기하고 매수인한테는 상단을 얘기하고, 물건의 보완점을 매도인한테 좀 얘기하고 매수인한테는 물건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매도인의 가격은 조금 낮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매수인과 협의하면서는 최대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단을 좀 얘기해 나가는 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클로징 기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의 가격 범위, 매수인의 가격 범위 안에서 거래 가능한 범위를 에이전트가 확보를 넓혀야 되는데, 파악한 고객의 니즈를 감안해가지고 가격을 협의하는 게 이제 협상과 클로징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절한 이유가 많은 쪽,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 제가 Y를 파악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간절한 이유가 많은 쪽, 그리고 이제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쪽으로 가격이 이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급하게 팔아야 된다면 매도인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매수자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빨리 사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매수자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고객의 이유, 니즈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마지막에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로징을 시키려고 할 때 이제 결정을 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 의사결정의 데드라인을 뭐 일주일 뒤, 2주일 뒤 이렇게 좀 잡아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할 때 이 클로징을 시키기 위해서는 클로징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땡땡땡 하니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결국은 이제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검토해 보겠다 하고 이제 의사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대안이 많아지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늘 하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매도인, 나의 고객이 매도인일 수도 있고 매수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고객한테 어떤 내용으로 하라고 할 건지는 에이전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고민하고 일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들이 많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뭐 결정하세요, 하세요라는 대화를 해야지 이제 클로징에 간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물건을 보러 와서 그냥 보고 가고 오늘 잘 봤습니다 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임대의 경우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뭐 잘 봤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그거는 잘 봤습니다라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뭐 그래 뭐 오늘도 잘 봤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봤으면 언제 결정할 건지, 어떻게 해주면 결정할 건지, 그거를 그 뒤에 꼭 물어봐야 됩니다. 잘 봤습니다 하고 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고 헤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드리면 결정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하니까 하세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뭐 왠지 오늘 얘기하면 결정을 안 할 것 같아서 오늘 결정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면은 뭐 내가 왜 오늘 결정해야 되냐, 나는 그냥 고민해보고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결정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언제까지 고민할지도 이제 고객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뭐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결정의 시기를 고객과 대화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땡땡땡 하니까 하세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넣으세요인데요. 그 하기로 하고 이제 의사결정이 되면 이제 계약금의 일부금으로 약정금을 얼마간 넣도록 해서 변심을 방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넣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고민 중인 상태니까 그 왜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로징 단계에 이제 뭐 계약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 그 뭐 매도인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물건에 관한 뭐 권리 관계라든지 물건에 뭐 하자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또는 이제 조건부로 해결하는 방법을 에이전트가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얘기가 그냥 이제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골치 아프네요. 이거는 좀 안 되겠네요. 어렵겠네요. 뭐 딴 거 하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어떤 저는 그 뭐 계약이나 어떤 그 거래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아주 쉽게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그리고 이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뭐 니즈에 따라서 그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도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니즈 파악 잘 해놓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한쪽이 뭐 양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조금 복잡한 거는 뭐 좀 조건부로 해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잘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정리가 됐을 때는 매매 계약 뭐 체결 전에 계약금의 일부금을 약정금을 넣도록 하는 게 이제 계약까지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약정금은 뭐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저도 일을 해보면은 한 매매 대금 또는 뭐 환산 보증금의 한 1% 정도 뭐 요청을 하는 이제 편인데, 그 1%를 넣고 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계약까지 좀 순탄하게 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도록 한다. 이게 좀 클로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한 25분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실 경우 이렇게 뭐 실무적으로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질문 있으신 내용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늘 지금 저희 최근에 들어서 진행했던 맥스 트레이닝 중에 가장 많은 접속자가 접속을 해주셨어요. 역시 우리 이사님의 네임 밸류가 확실히 반영이 된 듯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 발언해 주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우선은 지금, 저희 채팅으로 한 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 너무 좋다고 PPT 자료를 네. 받을 수 있냐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공유 가능하십니까? PPT, 예,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보내셨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하도록 하고요. 키스톤의 조상현 대표님께서 PPT 자료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그게 먼저 이제 이 자료가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하시는데 참고가 이제 되신다면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사님, 강의 중에 내용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따로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자면, 우선은 Y에 집중해서 매도인, 매수인 입장 파악하고 거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클로징 기법까지 성사율 높이는 주제에 맞는 성사율 높이는 협상 전략에 대해서 말씀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많은 에이전트 분들에게 아마 실전에서도 실제 고객과 만나고 상담하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이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 뵙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